누군가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볼 때 마치 대답할 말이 아예 없는 것처럼 얼어붙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시절이 끔찍했다거나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7살에서 17살 사이 그 어딘가에서 15개의 챕터쯤을 훌쩍 건너뛰어 버렸기 때문이죠. 네, 오늘 저는 바로 그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이 끝날 때가 아닌데 너무 일찍 끝나버리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극적인 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조용히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밤낮으로 일하시는 동안 9살의 나이에 동생들의 저녁을 차려야 했다거나 부모님이 다투실 때 그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했다거나 심지어 글을 떼기도 전에 어른들 눈치 보는 법부터 배워야 했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그 시절의 당신 안에 그 작은 아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8살쯤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방금 이 집안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했기 때문이죠. 이때 아이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른들이 져야 할 역할과 책임을 아이가 떠맡는 이 현상을 부모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딱딱한 의학 용어로는 그 상황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죠. 그 조그만 어깨로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것을 짊어져야 했던 그 삶의 무게를 이 단어는 결코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 분야를 깊이 연구한 리사 M. 후퍼 박사는 부모화된 아이들이 종종 또래보다 유별나게 성숙해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성숙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아이의 신경계가 위기 상황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작동하는 법을 배워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감각은 어른이 되어서도 끈질기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에게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던 적이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스스로가 특정 분야에 아주 능숙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내는 것 말이죠. 당신은 부모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에 두 분의 기분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알아차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다른 선택지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후유증은 이런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키워낸 그 놀라운 초능력들에는 20년 뒤에 지불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엄청난 청구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도 신기한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아이들은 종종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일들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거대한 시련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왠지 눈을 감고도 척척 해냅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죄책감 없이 편안하게 쉬는 것, 아니면 글쎄요, 그저 실없이 장난을 치거나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것. 이들에겐 이런 행동들이 거의 위험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을 위해 멈춰주지 않으며 당신의 필요는 항상 뒷전이라는 것을 너무 일찍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평화는 당신이 얼마나 잘 버티고 희생하느냐에 달려 있었죠. 당신은 그저 교훈 하나를 얻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아예 그런 방식의 운영체제를 통째로 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쉼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런 분들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 어떤 일이든 척척 해결해내는 해결사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구원자 콤플렉스가 있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 자체를 사랑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랑의 형태였으니까요. 인간관계는 자꾸만 꼬여갑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은 발가 벗겨지는 것처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약해진다는 건 어린 시절의 당신에겐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신이 안전한 상황에 있고 진심으로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은 절대 경계심을 풀지 못합니다. 아니, 애써 경계를 풀지 않으려고 하죠. 어쩌면 당신은 정서적으로 곁을 내어주지 않는 파트너에게 계속 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자책하기 전에 이 사실을 꼭 알아주세요. 곁을 내어주지 않는 그 차가움이 당신에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신에겐 집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집이란 당신이 끊임없이 내어주기만 해야 했던 곳이었으니까요. 무언가를 돌려받는 일은 아주 드물었죠. 그래서 누군가 당신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고 늘 당신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면 오히려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언제 나쁜 일이 터질지 몰라 불안에 떠는 것처럼 말이죠. 통제권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남을 쥐고 흔들려는 유해한 통제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제가 말하는 건 주변 환경의 모든 변수를 하나하나 관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깊고 원초적인 본능을 뜻합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건 곧 위험과 혼돈을 의미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걸 의미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덧붙이자면 생각도 너무 많이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결정을 하나 내릴 때도 머릿속으로 17가지의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돌려보죠.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예민하다거나 불안증이 있다거나 완벽주의자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진짜 모습은 경계를 푸는 순간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너무 일찍 뼛속 깊이 새겨버린 한 명의 상처받은 아이일 뿐입니다. 그로 인한 피로감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자도 풀리지 않는 뼛속까지 스며든 그 지독한 피로감은 당신이 게으르거나 나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신경계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과부하 상태로 달려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신의 몸은 진정한 휴식이 어떤 느낌인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쉰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행동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사실 휴식이란 당신에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조금 뼈아픈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많은 분들은 성공에 대해 꽤 기이한 태도를 보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성취해냅니다. 훌륭하고 멋지고 인상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충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항상 더 많이, 더 잘, 더 빨리 해내라고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의 존재 가치는 당신이 가족에게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와 완전히 뒤엉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잔인한 현실은 세상이 이런 당신의 모습을 오히려 칭찬하고 보상한다는 겁니다. 사회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생산적이고 독립적입니다. 남에게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손도 많이 가지 않죠. 그러면서도 주어지는 일은 완벽하게 해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속으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배울 필요조차 없는 아주 특별한 언어에 유창해집니다. 바로 감정 노동이라는 언어입니다. 당신은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방 안의 공기를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솜씨 좋게 다룹니다.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무마시켜버리죠. 정작 당신의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숨이 막혀 오는데도 다른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한 건 이제는 당신 스스로도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완전 자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숨 쉬는 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행동인 반면 당신의 이 행동은 서서히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속을 텅텅 비워버립니다.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뻔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고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이 뒤에서 얼마나 피 터지게 애쓰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깊은 고독감이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내 노력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건 글쎄요,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고 당신이 유일하게 잘 해내야만 했던 단 하나의 역할마저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트라우마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이 상처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거대하고 끔찍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면서도 동시에 늘 사랑받기엔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수천 번의 아주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해야 합니다. 이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당신이 겪은 진짜 상실에 대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코 누려보지 못했던 당신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에 대해 애도하는 것이죠. 조금 엉망진창이어도 괜찮고 투정도 부리고 책임감 없이 굴어도 여전히 듬뿍 사랑받을 수 있었던 그 시절에 당신을 위해 울어주세요. 당신 안에 그 어린아이는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소리내어 뱉는다고 해서 당신이 배은망덕하다거나 꼬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진짜 진실 앞에 당신이 솔직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새로운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과 당신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언가를 얼마나 잘 생산해내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얼마나 잘 맞춰주는지로 치러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존재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 숨쉬는 한 명의 사람이고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빛나고 소중합니다. 당신은 편안하게 쉬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번쯤은 정답을 모른 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엉엉 울며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도 괜찮고 그 어떤 자격이나 노력을 증명하지 않고도 대가 없는 사랑을 듬뿍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일에 서툴고 어색한 초보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제로 보살핌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초보자가 맞으니까요. 당신의 나이가 30이든 40이든 혹은 50이든 간에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삶의 무게를 기댈 줄 모른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살핌을 받는 법을 배워가는 당신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세요.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그 작은 아이는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느라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 아이는 눈물겹도록 기특했고 강인했으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푹 쉬어도 됩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쇼를 이끌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차례를 넘겨도 안전합니다. 조금 늦었더라도 이제는 마음껏 어린아이처럼 굴어도 안전합니다. 당신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밧줄을 꽉 쥐고 버텨왔습니다. 마침내 그 꽉 쥔 손을 툭 놓아버린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채널의 멤버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